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근에 보험료가 갑자기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프란트 타이거입니다. 생활비 중에서 많은 것들이 부담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은퇴하신 분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신 분들은 갑자기 바뀐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들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올랐기 때문인데요. 2배가 아니라 3배 이상 오른 사람도 많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 크게 부담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월급 통장에서 따박따박 원천 징수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래 나가는 돈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건강보험료는 부담되지 않았고, 또 회사에서 알아서 빼나가기 때문에 내가 굳이 신경 써야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봉급이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죠. 그만큼 많이 벌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많이 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즐거운 비명을 질렀던 겁니다. 그렇지만 은퇴하고 나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는데요. 일단 먼저 내가 내야 되는 보험료 절반, 그동안 회사에서 납부해 주었던 보험료 절반도 내가 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재산까지 모두 따지기 때문에 일단 거의 2배는 기본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이번에 최초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다. 11월에 또 한 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11월부터는 또 한 번 달라집니다. 보통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1월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를 적용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과 소득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적용하는 달이 11월입니다. 매년 내 재산, 내 소득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건강보험료를 더 낼지 덜 낼지를 결정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그러니까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소득이 늘었고 올해 재산이 증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도록 조정하고,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는 덜 내도록 11월에 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이러면서 희비가 교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에 그 해 발생되었던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반영하게 됩니다. 버는 돈도 없는데 집 하나 딸랑 있다고 건강보험료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느냐.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 돈도 많이 벌면서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내고 의료 쇼핑한다. 이런 것들이나 좀 신경 쓰지 왜 엄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만 올리느냐. 분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문제도 많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보험료는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 특히 외국인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4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웬만한 자리 일용직에는 요즘에는 대부분 외국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9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근로소득과는 다릅니다.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깜깜이기 때문입니다. 1급을 받든 시간급을 받든 이 사람들의 소득은 신고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을 파악할 만한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부과하지 않았던 겁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일용 근로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 국세청에 잡힌 소득입니다. 2021년에는 865만 원, 2023년에는 984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지난해에만 45만 8,678명이 9조 961억 3,900만 원 일용직으로 근로소득을 올렸지만 건강보험료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부에서도 늦었지만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라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문제도 많고 구멍도 많고 답답할 따름인데요. 이런 것들이 오롯이 지역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 불만 섞인 목소리도 많습니다. 어찌되든 11월이면 특히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이곳저곳에서 곡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소득은 줄었는데 왜 하필이면 지난해 소득을 반영하느냐. 올해는 정말 돈도 못 벌었는데 오히려 건강보험료만 상승한다. 왜 돈도 못 벌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리느냐? 그런데 이유는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소득금액 그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 이런 자료를 국세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신 자료를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10월까지 1년 동안 새롭게 적용하는데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 과표를 반영해서 지역가입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11월분부터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자료를 넘기는데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지난해는 많이 벌었는데 올해는 소득이 줄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소득을 올해 소득이 아니라 지난해 소득을 자료로 쓰는 이유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지역가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소득 자료를 10월에야 넘겨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고 이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0월에 넘겨받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시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가입자별로 어떤 사람들은 소득 변동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올해는 정말 재산이 줄어들고 소득도 줄어들고 이렇게 변동 상황이 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보험료 때문에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가구였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보험료가 감소했던 사람들은 279만 가구, 증가한 가구는 234만 가구입니다. 32.5%는 감소했지만 증가한 가구가 27.3%였습니다. 물론 보험료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 자영업자 중에서는 휴업했거나 폐업한 사람들, 이분들은 내가 휴업했다, 폐업했다 이런 사실 증명을 하면 소득정산제도 신청을 통해서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정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 일부러 보험료만 낮추려고 재산이나 소득을 낮춰서 신고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다면 오히려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이나 실직하신 분들, 특히 1964년생 이제 정년 퇴직하는 나이인데요. 이런 분들이 활용하면 좋은 제도도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것인데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인데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를 받았을 때 납부기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개월 기다릴 필요도 없이 퇴사한다면 바로 일단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이 고지서를 받았다면 바로 건강보험공단 전화하셔서 이미 계속 가입자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문의하시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 계속 가입자를 신청하게 되면 내가 퇴직했던 달을 포함해서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달 동안의 보수 월액의 평균 여기에다가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곱하고 보수 외에도 소득 월액 보험료를 더해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퇴직 정산을 했을 때 확정되었던 최종 보수 월액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지역가입자가 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미 계속가입 대상자로 들어가 있는데 재산이 급격하게 줄어들 때도 있고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토지나 주택, 전월세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줄어든다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이미 계속가입보다는 지역가입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거꾸로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셔서 이미 계속 탈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